내릴 만한 새로운 핵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세 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는 19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카타르 국왕을 비롯한 지역 내 지도자들이 전해온 메시지는 외교적 노력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 안사 대변인은 현재 외교적 관여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이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핵을 보유하지 않는 이란이 이번 합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19일 경부간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105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 문제 외에도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와 석유 수급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위기를 겪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함께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19일 쿠바 정부 관리 11명과 정부기관 3곳에 제재를 가하는 등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쿠바 공산 정권이 제기하는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쿠바 정권에 협력하는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제재 대상자들이 쿠바 국민의 고통과 쿠바 경제의 실패, 그리고 외국 정보 군사 테러 활동에 쿠바를 이용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인사에는 마이아 아라비치 마린 쿠바 통신부 장관과 후안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국가인민권력회의 의장, 비센테 데 라오 레비 에너지 광물부 장관, 그리고 호아킨 킨타스 솔라 혁명군 부장관 등 여러 고위군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쿠바의 핵심 국가정보기관인 정보총국, 이동식 감옥을 운영하고 시위를 진압한 혐의를 받는 쿠바 내 내무부와 국가혁명경찰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같은 쿠바 관리들과 쿠바 정보총국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재산과 금융자산은 동결되며 해외자산통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쿠바 전역에 대해 발령했던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19일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쿠바 내 전력난이 장기화하면서 상수도와 통신 서비스, 교통 및 보건 상황 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보다는 강하고 3단계 출국 권고보다는 약한 단계의 임시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날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쿠바 주재 대사관과 인근 지역 3개 공관인 주 멕시코, 주 도미니카, 주 자메이카 대사관이 참여하는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쿠바 정세 및 치안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쿠바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그리고 쿠바 주재 대사관과 인근 지역 공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상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MH-60R 다목적 해상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한국 정부의 MH-60R 헬기 24대와 관련 장비, 훈련, 군수 지원 등을 판매하는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MH-60R 시호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작전 헬기로 이번 판매에는 적 잠수함을 정밀 탐지하고 경멸하기 위한 고성능 저주파 음파 탐지기와 다중모드 레이더 등이 핵심 장비로 포함됐습니다. 또 위치와 항로를 파악하는 위성 항법 장치, 방어용 기관총과 전자전 교란 장비, 야간 투시 장비 및 조종, 정비 훈련용 시뮬레이터 등이 패키지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 미국의 외교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및 다목적 해상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고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군이 해당 첨단 장비를 무리 없이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번 판매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기지 주둔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실제로 미군이 상시 주둔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DPI 지수가 높다 또는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DPI는 민주주의 인식 지수, 그러니까 영어로는 Democracy Perception Index의 약자입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니라 데이터와 민주주의 재단 연합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DPI 2026 보고서에 이번 결과가 담겼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97개 나라 가운데 미국 군사기지 주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곳은 한국과 폴란드, 이스라엘, 푸에르토리코 등 4개 국가와 지역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군 기지 주둔에 대한 반대가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나머지 86개국에서는 미국 군사기지 주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군 주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나라들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지지 여론이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기지를 두는 것을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 차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지지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폴란드가 플러스 25로 가장 높았고요. 한국은 플러스 14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미군이 상시 주둔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 국가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네. 플러스 25, 플러스 14. 이 숫자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찬성 응답 비율이 50%, 반대 응답이 36%였다면 차이가 플러스 14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14%포인트 더 많다는 뜻이죠.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격차를 통해서 나라별 분위기를 비교했습니다. 네.
폴란드 그리고 한국이 특히 높게 나온 배경도 관심인데요. 네. 아무래도 안보 상황하고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유까지 직접 분석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폴란드 모두 안보 위협이 큰 지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계속 노출이 돼 있고 또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이 바로 미국의 군사적 존재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네. 한국하고 폴란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군사 협력이 상당히 긴밀한 나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약 2만 8천 명 규모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폴란드 역시 최근에 러시아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과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 방어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푸에르토리코도 찬성이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플러스 21, 푸에르토리코는 플러스 18로 조사가 됐는데요. 다만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실제 미군이 상시 주둔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나라들도 볼까요? 네, 보고서는 찬성과 반대 차이가 5%포인트 이내인 경우를 의견이 갈린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루마니아, 일본, 필리핀,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포함이 됐고요. 즉 이들 나라에서는 미군 주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비교적 팽팽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도 사실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차이가 크지 않은 의견 분산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군 기지 문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주의 인식 지수 DPI 조사 이게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네, 조사는 올해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전 세계 98개국 성인 약 9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안보와 국방, 민주주의, 국제 분쟁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요. 국가별 대표 표본을 반영해서 결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DPI 조사가 세계 정치나 안보 흐름을 읽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니라 데이터와 민주주의 재단 연합은 해마다 각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국제 안보, 강대국 역할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미국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안보 위협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 정세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 시민들의 안보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DPI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미군 주둔 지지 여론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의 범위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발병으로 최소 13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수백 명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희귀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이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about the scale and speed of the epidemic. 저는 이번 전염병의 규모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 외에도 5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130건의 의심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감시 강화, 접촉자 추적, 실험실 검사 등 현장 대응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 수치들은 바뀔 것입니다. 의료 당국자들이 검사 장비와 보호 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웃 국가인 르완다 당국은 일부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보건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발열과 통증, 설사를 유발하며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상황이 극도로 중대한 이유는 이것이 대부분 개인 보호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사이에 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미국인들에게 우간다와 콩고 공화국, 남수단, 르완다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미국인 의사 한 명이 에볼라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미 당국은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초기 수사 보고를 받았으며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10대 총격범 2명이 샌디에이고 이슬람 센터에서 총격을 가해 경비원을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17세와 18세인 두 용의자가 이후 차 안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역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FBI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상황을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19일 국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08달러에서 111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고 미국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3달러에서 108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하락했으며 한국 코스피는 장중 3% 이상 급락했다가 장 후반 일부 회복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급등했던 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5% 올랐고 영국 푸시 100 지수도 장 초반 거래에서 1.3%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걸프 3개국 지도자들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그들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물론 중동과 그 밖의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4월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소비, 산업, 생산, 투자 성장률이 모두 기대치를 밑돌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란 갈등을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각국의 재정 부담 가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20일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 X 기업 공개 투자 설명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또 일상에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인공지능 AI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세계 경제 포럼 분석을 보면 이 AI 인공지능 때문에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복 업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고객 상담원, 데이터 입력, 자료 입력원, 계산원,
제조업, 금융, 사무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미국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AI를 도입한 이후에 인력을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있습니다. AI 엔지니어, AI 기술자, 머신 러닝 개발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직종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AI 관련 직종의 평균 연봉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은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한 1억 7천만 개 정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 내 실제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번역 분야인데요. 구글 번역,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트랜슬레이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번역 AI가 하루에 수백만 건의 문서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번역사들이 수일에 걸려서 작업하던 그런 분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전문 번역사들 여전히 필요합니다. 법률 계약서나 의학 문서처럼 이 높은 정확성이 필요한 분야, 또 문화적인 어떤 뉘앙스가 중요한 문학 광고 번역 같은 경우는 AI가 아직 완벽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AI는 번역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역할을 바꾸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금융업계에서도 AI 도입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경우에 코인이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대출 계약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60명의 전문가들이 연간 36만 시간을 들여야 했던 작업을 이제 AI가 수초 만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요, AI를 사용해서 주식 트레이딩 일부를 자동화했는데요. 과거 수백 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소수 인력과 AI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판단, 고객 자산 관리, 또 복잡한 투자 전략 수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AI는 도구이지 결정자가 아니라는 점이 금융업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군사 분야에서도 AI 활용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전쟁부가 현재 AI를 활용한 드론 및 정찰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은 이 AI 도구로 군사작전 업무 절차를 통합해서 이미지와 비디오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분석가가 물체를 더 빠르게 찾고 비정상적이거나 중요한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동, 윤리적인 논란도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전투 결정에 있어서 킬러 로봇에 대한 사람을 죽이는 로봇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안에서도 이 AI가 최종 전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원칙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AI는 진단 보조 도구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의 경우에 AI를 활용해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초기 심장 질환 징후를 의사보다 더 빠르게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안과 질환에서 전문의 수준의 정확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주요 의료기관들은요, AI를 그 수술 로봇을 보조하는 걸로 쓰고 또 의약품 처방 오류를 탐지하고 방사선 이미지 판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의 그 소통, 또 공감,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는 여전히 의사의 영역인 것이죠. 네.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사 능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교육 플랫폼 칸 아카데미, AI 튜터 칸미고를 도입했습니다.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이라면 듀얼링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도 AI를 활용해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인격적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죠. 동기부여, 감성적인 지지, 또 사회성 교육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교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주고 수업 준비를 도와주지만 교육의 본질은 인간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AI 시대 핵심은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이 똑똑한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그런 AI 활용 능력이 앞으로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이너 AI 시대 알아봤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0시 30분에서 아침 6시 30분까지 6시간 동안 단파 9310kHz 라디오 방송과 웹사이트 www.voakorea.com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X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VOA 기사와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1시간 앞두고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핵 협상 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국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한 내용 전해드렸고요. 미국 정부가 쿠바 고위 관리들과 정보기관 등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한 소식, 또 한국 정부가 쿠바 전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VOA 한국어 방송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공습을 1시간 앞두고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국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고위 관리들과 정보기관 등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바 전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오늘은 마운트 러시모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타격 명령을 내리기 1시간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옴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내 목표물 타격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군함에 모든 무기가 가득 실려 있었고 바로 시작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당초 군사 타격이 20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리고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20일로 예정된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과 미국 사이에 매우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핵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세 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는 19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카타르 국왕을 비롯한 지역 내 지도자들이 전해온 메시지는 외교적 노력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현재 외교적 관여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이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란이 이번 합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105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 문제 외에도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액화 천연가스와 원유 수급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위기를 겪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함께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19일 쿠바 정보관리 11명과 정부기관 3곳에 제재를 가하는 등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쿠바 공산 정권이 제기하는 시급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쿠바 정권에 협력하는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제재 대상자들이 쿠바 국민의 고통과 쿠바 경제의 실패, 그리고 외국 정보 군사 테러 활동에 쿠바를 이용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인사에는 마이라 아레비치 마린 쿠바 통신부 장관과 후안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국가인민권력회의 의장, 비센테 데 라오레비 에너지 광물부 장관, 그리고 호아킨 킨다스 솔라 혁명군 부장관 등 여러 고위군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쿠바의 핵심 국가정보기관인 정보총국, 이동식 감옥을 운영하고 시위를 진압한 혐의를 받는 쿠바 국무부와 국가혁명경찰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페크도 같은 쿠바 관리들과 쿠바 정보총국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재산과 금융자산은 동결되며 오페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 쿠바 관계자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쿠바 전역에 대해 발령했던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19일 특별 여행 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쿠바 내 전력난이 장기화하면서 상수도와 통신 서비스, 교통 및 보건 상황 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보다는 강하고 3단계 출국 권고보다는 약한 단계의 임시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날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쿠바 주재 대사관과 인근 지역 3개 공관인 주 멕시코, 주 도미니카, 주 자메이카 대사관에 참여하는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쿠바 정세 및 치안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쿠바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그리고 쿠바 주재 대사관과 인근 지역 공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쿠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쿠바 내 한국민 현황과 함께 체류 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주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대사관은 쿠바 내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상 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MH-60R 다목적 해상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한국 정부의 MH-60R 헬기 24대와 관련 장비, 훈련, 군수 지원 등을 판매하는 대외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MH-60R 시호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작전 헬기로 이번 판매에는 적 잠수함을 정밀 탐지하고 경멸하기 위한 고성능 저주파 음파 탐지기와 다중모드 레이더 등이 핵심 장비로 포함됐습니다. 또 위치와 항로를 파악하는 위성항법 장치, 방어용 기관총과 전자전 교란 장비, 야간 투시 장비 및 조종, 정비 훈련용 시뮬레이터 등이 패키지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 미국의 외교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및 다목적 해상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고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군이 해당 첨단 장비를 무리 없이 통합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번 판매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밌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현실을 직시할 때이다. 현실 파악하자.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hat are you looking at? I've been thinking about moving to a house with an ocean view. I think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How do you plan to afford that? A reality check? Yeah, I guess you're right. I can't afford that. I've been burying my head in the sand. I might need to adjust my expectations or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plan. Exactly. You need to face the reality. Thanks for the reality check. 잔이 형편도 별로 안 좋은데 바다가 보이는 집을 살지 생각 중이라고 해서 현실을 직시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제 생각에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A reality check? 현실 파악이요? Get a reality check. 현실 파악하세요. Do a reality check. 요즘 현타가 왔다는 표현. Reality check. 리얼리티 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 내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됐다. That was a reality check.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비슷한 표현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You need to face the reality. 당신은 Face the reality.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Face reality. Face it. 현실을 직시하세요.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I've been thinking about moving to a house with an ocean view. I think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How do you plan to afford that? A reality check? Yeah, I guess you're right. I can't afford that. I've been burying my head in the sand. I might need to adjust my expectations or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plan. Exactly. You need to face the reality. Thanks for the reality check.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moving to a house with an ocean view. 나는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I think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내 생각엔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A reality check? 현실 파악이요? Yeah, you're right. 네, 당신 말이 맞아요. I've been burying my head in the sand. 나는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이나 하기 싫은 생각을 피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I might need to adjust my expectations or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plan. 나는 기대를 낮추든지 현실적인 계획을 Come up with. come up with, 세우는 게 필요하다. You need to face the reality. 당신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Thanks for the reality check. 현실 자각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반대로 현타 오게 하지 마세요. 현실을 자각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 don't need a reality check. 그럼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I've been thinking about moving to a house with an ocean view. I think it's time for a reality check. How do you plan to afford that? A reality check? Yeah, I guess you're right. I can't afford that. I've been burying my head in the sand. I might need to adjust my expectations or come up with a more realistic plan. Exactly. You need to face the reality. Well, thanks for the reality check.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Get a reality check. 현실 파악하세요. Reality check. 현실 직시, 현실 자각,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의 범위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발병으로 최소 13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수백 명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희귀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이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about the scale and speed of the epidemic. 저는 이번 전염병의 규모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 외에도 5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130건의 의심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감시 강화, 접촉자 추적, 실험실 검사 등 현장 대응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 수치들은 바뀔 것입니다. 의료 당국자들이 검사 장비와 보호 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웃 국가인 르완다 당국은 일부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보건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발열과 통증, 설사를 유발하며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상황이 극도로 중대한 이유는 이것이 대부분 개인 보호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사이에 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미국인들에게 우간다와 콩고 공화국, 남수단, 르완다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미국인 의사 한 명이 에볼라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미 당국은 혐오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초기 수사 보고를 받았으며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총격범 2명이 샌디에이고 이슬람 센터에 총격을 가해 경비원을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17세와 18세인 두 용의자가 이후 차 안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역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FBI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상황을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19일 국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08달러에서 111달러를 오르내리고 있고 미국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3달러에서 108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하락했으며 한국 코스피는 장중 3% 이상 급락했다가 장 후반 일부 회복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급등했던 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5% 올랐고 영국 푸시 100 지수도 장 초반 거래에서 1.3%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걸프 3개국 지도자들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물론 중동과 그 밖의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4월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소비, 산업, 생산, 투자 성장률이 모두 기대치를 밑돌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란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각국의 재정 부담 가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에서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20일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기업 공개 투자 설명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산에 새겨진 대통령들 얼굴로 유명하죠.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주 접해도 실제로 보면 너무 놀라서 압도된다는 미국의 대표적 상징물 마운트 러시머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운트 러시머우는 사우스다코타주 블랙힐스 화강암 절벽에 이 4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 얼굴이 조각된 국가 기념물이고요. 네.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 핵심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멀리 산 능선 위로 대통령 4명 얼굴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순간 우와,
이렇게 네. 소리가 난다. 와 소리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처음 시작은 이 관광지 개발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도안 로빈슨이라는 역사학자가 제안을 했고요. 이 로댕의 영향을 받은 조각가 거츠언 보글럼이 합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 처음에는 그 지역 영웅들 얼굴을 조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결국 미국의 대표적인 대통령 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네, 그 얼굴들은요. 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독립선언문과 서부 영토 확장의 주역이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또 산업발전, 자연보호의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남북전쟁을 이겨내고 이 국가의 분열을 막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이렇게 4명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네. 공사는 1927년에 착공해서 14년 뒤인 1941년에 완공했습니다. 네. 이 조각상이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커서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절벽을 올려다보는 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이 사람 얼굴보다는 거대한 화강암 절벽 같아 보입니다. 각 대통령 얼굴 하나가 높이가요, 약 18m. 네, 6층 건물 높이고요. 네. 코 길이만 약 6m. 또 입 너비가 5.5m입니다. 이런 조각상 4개가 나란히 있어서 직접 보는 순간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근데 당시에 지금처럼 뭐 컴퓨터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현대식 크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매일 절벽 위로 계단을 올라가서요. 강철 케이블에 보스닝 체어라는 의자 하나 매달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약 150m 절벽 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죠. 아찔하네요. 네, 러시모 화강암 자체는 약 15억 년 된 암석이고요. 침식 속도가 만년에 약 2.5cm로 추정되니까 이 조각상 사실상 영구적입니다. 네. 네, 전체 공사의 90%가 다이너마이트로 이 화강암 폭파 작업이었고요. 남은 부분은 사람이 직접 이 구멍을 촘촘히 뚫어서 석재를 손으로 뜯어내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전체 공사 90%가 다이너마이트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터뜨리면은 얼굴 자체가 날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작 과정이 무척 정밀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전문가가 투입돼서요. 여기까지는 터뜨려도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포기하기 설치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폭발물의 절벽에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 작업 기간 14년 동안 추락이나 폭발로 숨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 이것도 대단한 일이네요. 기적이네요. 네. 그런데 그땐 지금 같은 이 마스크나 보호 장비 개념이 크지 않았던 시대여서요. 이 실리카 먼지를 오래 마신 작업자들이 나중에 이 폐질환 으로 이 사망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14년간이나 진행했던 조각가는 완공을 못 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지휘했던 거츠언 보글렘은 이 완공을 약 7개월 앞두고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아들 링컨 보글럼이 이어받아서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얼굴만이 아니라 이 상반신 전체가 새겨지고요. 뒤쪽에 이 기록관도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과 전쟁 분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얼굴 부분만 남았습니다. 네. 마운트 러시모어 산, 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이게 농담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84년에 뉴욕 출신 변호사 찰스 러시모어가 이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지나가면서 이 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특별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농담처럼 그래? 그럼 내 이름 러시모어를 붙이자. 정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이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조각은요,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 만든 거는 암석 상태 때문에 폭발을 하고요. 지금 있는 건 이 2번째 버전입니다. 또 놀라운 건 각 대통령 눈에 있는 이 화강암 기둥이요. 이 실제로 눈동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고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네. 그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 진짜로 링컨 대통령 얼굴 뒤에 비밀 공간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 얼굴 바로 뒤에 화강암 속에 터널로 뚫려가 있는데요. 미래 후손을 위해서 기록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로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이 독립선언서와 헌법, 권리장전, 또 게티스버그 연설 전문을 새긴 도자기 패널 16장을 이 티타늄 금고에 넣어서 이렇게 봉인을 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공사 현장에 야구팀도 있었다고 하죠? 네, 아마추어 야구팀 이름이 러시모 드릴러스. 드릴. 네. 러시모 드릴러스라는 팀인데요. 낮에는 절벽에 매달려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야구를 했고요. 또 재밌는 게 미국 직장의 커피 브레이크 문화가 러시모어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사 초기에 너무 추워서 산 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보글럼이 그걸 보고 매일 오전에 커피랑 도넛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다른 얘기지만요. 블랙힐스가 근데 원주민 땅이었기 때문에 러시모어를 놓고 또 논쟁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힐스는 라코타 수족에게는 신성한 땅이죠. 1868년 포트 라라미 조약으로 미국 정부가 이 땅을 라코타에게 영구 귀속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 조약을 깨고 이 지역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성지 위에 미국 대통령 얼굴을 새긴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 연방 대법원이 불법 강탈이 맞다면서 보상금 1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라코타족은 돈 필요 없다. 돈이 아니라 우리는 땅을 돌려달라며 지금까지 그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은 산에 새겨진 미국 대통령 얼굴들 마운트 러시모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미옥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주요 뉴스 잠시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급을 1시간 앞두고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는 소식. 잠시 후 다시 시작하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1시간 앞두고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국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고위 관리들과 정보기관 등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바 전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방송합니다. 라디오는 단파 9310kHz로 들으실 수 있고 웹사이트 www.voakorea.com 그리고 유튜브와 X, 페이스북 등 VOA의 소셜미디어로도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와 함께 보다 자세한 뉴스 기사와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오늘의 뉴스 들으시고요. 인터뷰 순서에서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알렉산드라 비엘라콥스카 아시아태평양 권익 옹호 담당관과의 두 번째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슈가 된 소식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경북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소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져서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오늘은 살 빠지는 주사 열풍 알아보겠고요. 역사 속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살펴보는 역사 속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타격 명령을 내리기 1시간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옴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내 목표물 타격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군함에 무기가 가득 실려 있었고 바로 시작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당초 군사 타격이 20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타민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리고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20일로 예정된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과 미국 사이에 매우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핵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 나선 세 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는 19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카타르 국왕을 비롯한 지역 내 지도자들이 전해온 메시지는 외교적 노력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현재 외교적 관여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이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란이 이번 합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19일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이란 군사 조치가 이란 정권이 47년간 쌓아온 전략을 좌초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지금까지 총 88척의 선박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19일 한국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105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 문제 외에도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액화 천연가스와 원유 수급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위기를 겪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함께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19일 쿠바 정부 관리 11명과 정부기관 3곳에 제재를 가하는 등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쿠바 공산 정권이 제기하는 시급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쿠바 정권에 협력하는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제재 대상자들이 쿠바 국민의 고통과 쿠바 경제의 실패, 그리고 외국 정보 군사 테러 활동에 쿠바를 이용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인사에는 마이라 아레비치 마린 쿠바 통신부 장관과 후안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국가인민권력회의 의장, 비센테 데라오 레비 에너지 광물부 장관, 그리고 호아킨 킨타스 솔라 혁명군 부장관 등 여러 고위군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쿠바의 핵심 국가정보기관인 정보총국, 이동식 감옥을 운영하고 시위를 진압한 혐의를 받는 쿠바 내 내무부와 국가혁명경찰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 오페크도 같은 쿠바 관리들과 쿠바 정보총국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 내 보유한 모든 재산과 금융자산은 동결되며 오페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 쿠바 관계자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쿠바 전역에 대해 발령했던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19일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쿠바 내 전력난이 장기화하면서 상수도와 통신 서비스, 교통 및 보건 상황 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보다는 강하고 3단계 출국 권고보다는 약한 단계의 임시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날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쿠바 주재 대사관과 인근 지역 3개 공관인 주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대사관에 참여하는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시호크 해상 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MH-60R 다목적 해상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한국 정부의 MH-60R 헬기 24대와 관련 장비, 훈련, 군수 지원 등을 판매하는 대외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MH-60R 시호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작전 헬기로 이번 판매에는 적 잠수함을 정밀 탐지하고 경멸하기 위한 고성능 저주파 음파 탐지기와 다중모드 레이더 등이 핵심 장비로 포함됐습니다. 또 위치와 항로를 파악하는 위성 항법 장치, 방어용 기관총과 전자전 교란 장비, 야간 투시 장비 및 조종, 정비 훈련용 시뮬레이터 등이 패키지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 미국의 외교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및 다목적 해상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고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군이 해당 첨단 장비를 무리 없이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번 판매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표된 2026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국경 없는 기자회 관계자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체주의 체제로 독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은 사형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알렉산드라 비엘라콥스카 아시아 태평양 권익 옹호 담당관을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는 인권 관점에서 왜 중요합니까?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정보가 없으면 주민들은 친구나 동료, 다른 시민들이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투옥되고 학대받고 실종되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권이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언론은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독립적인 정보가 없으면 국민을 조작하기 매우 쉽습니다.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독립 언론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기소하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은 외국 언론과 외국 특파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당국이 허가한 행사의 사진 촬영을 위해 일부 국제 언론이 허용된 적은 있지만 중국처럼 외국 특파원이 취재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아무도 자유롭게 입국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북한 당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유입될 때 전체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그토록 표적으로 삼는 것이고 어떤 독립보도도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언론 매체의 역할은 극히 중요합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재정적 지원, 자원 투입, 북한의 정보를 전달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해서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북한은 이미 끝났다는 함정에 빠져선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는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언론 매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언론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북한의 뉴스를 전달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언론이 필요합니다. 이 언론 매체들은 과거에 탈북자나 국내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세계에 가져올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해왔습니다. 북한은 중국 등 다른 외국 정권들과 완전히 협력하며 활동하는 가장 위험한 정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군사개발 등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독립보도는 이 정권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세계에 보여줄 증거와 자원을 수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과 각국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주민들을 집어내 언젠가 이 인권 탄압 정권에 저항할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실제로 국민을 지원하는 겁니다.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사회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독립적인 보도가 없다면 정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사회 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주 말하듯 자국민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독립적인 보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민주주의뿐 아니라 더 억압적인 체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론은 사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진실을 보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것을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체 정책과 국민을 위한 활동을 개선할 기회로 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기자회의 알렉산드라 비엘라콥스카 아시아 태평양 권익 옹호 담당관과의 인터뷰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의 범위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발병으로 최소 13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수백 명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희귀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이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about the scale and speed of the epidemic. 저는 이번 전염병의 규모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 외에도 5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130건의 의심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감시 강화, 접촉자 추적, 실험실 검사 등 현장 대응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 수치들은 바뀔 것입니다. And laboratory
testing. 의료 당국자들이 검사 장비와 보호 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웃 국가인 르완다 당국은 일부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보건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발열과 통증, 설사를 유발하며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상황이 극도로 중대한 이유는 이것이 대부분 개인 보호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사이에 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미국인들에게 우간다와 콩고 공화국, 남수단, 르완다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미국인 의사 한 명이 에볼라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18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미 당국은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이번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초기 수사 보고를 받았으며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총격범 2명이 샌디에이고 이슬람 센터에서 총격을 가해 경비원을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17세와 18세인 두 용의자가 이후 차 안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역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FBI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상황을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19일 국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08달러에서 111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고 미국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3달러에서 108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하락했으며 한국 코스피는 장중 3% 이상 급락했다가 장 후반 일부 회복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급등했던 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5% 올랐고 영국 푸시 100 지수도 장 초반 거래에서 1.3%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걸프 3개국 지도자들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그들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물론 중동과 그 밖의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4월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소비, 산업 생산, 투자 성장률이 모두 기대치를 밑돌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유럽은행 총재들은 이란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각국의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파리에서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국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고향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을 일제히 톱 뉴스로 다뤘습니다. 언론들은 정상회담 내용뿐 아니라 분위기, 만찬 메뉴, 현지 주민들 반응까지 자세히 전하면서 이번 회담으로 한일 두 나라 정상의 이른바 셔틀 외교가 자리를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먼저 회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은 105분간 진행됐는데요.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양국의 핵심 에너지원인 LNG와 원유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과 일본,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급 예우로 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케이치 총리의 이번 방한은 공식적으로는 실무 방문이지만 한국 측은 격을 한층 높여서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의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탑승한 차량은 취타대가 호위했고요. 호텔 현관 입구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눠든 기수단이 배치됐습니다. 이런 예우는 앞서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총리의 숙소 앞에서 영접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회담이 열린 이 안동을 상징하는 다양한 선물도 전달됐다고요. 예, 이 대통령은 9점의 하회탈을 이어붙인 목조각 액자, 또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과 홍삼 등 조선통신사 세트, 백자 달 항아리 액자를 선물했는데요. 회담 장소인 안동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안동 시민들도 과거 왕실에 진상하던 안동포로 제작한 혼이불과 미니 장승 세트 등 지역 특산물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밖에 만찬에는 안동 찜닭과 안동 한우 갈비구이,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 소주가 상에 올랐고요. 두 정상은 만찬 후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지금 다음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한국은 18일이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네. 미국의 커피 소매상인 스타벅스 한국 체인점이 진행한 판매 행사가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네.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면서 누리집에 탱크데이라는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탱크데이라는 문구 위아래로 5.18이라는 날짜와 함께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네. 이것이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세한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탱크데이라는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탱크 진압을 연상케 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네네. 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1987년 경찰에 의한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최고 책임자가 발표했던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연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이 대통령 외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스타벅스 코리아 쪽의 입장 표명도 있었죠. 예,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스타벅스 측은 해당 게시물을 전면 삭제한 것은 물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즉각 경질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은 해임했습니다. 네. 아울러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도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한국 사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여전히 매우 민감하고 상징적인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 산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지난해 상반기 7,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인데요.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동의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았습니다. 네. 두 응답에 차이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 동의한다는 응답은 33.88%로 두 응답의 차이는 매우 작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이 설문 항목에서 반대 응답이 동의를 앞선 건 관련 인식 조사를 공개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한국이 이미 남성이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요. 남성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고요. 이 기간 급여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젊은 세대가 육아와 주택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 가운데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아기를 낳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미 남성이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오늘 전해드린 소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앞두고 걸프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VOA 한국어 방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1시간 앞두고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국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고위 관리들과 정보기관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바 전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와 화제 소식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살 빠지는 조사 열풍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타격 명령을 내리기 1시간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현재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옴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내 목표물 타격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말하면서 군함에 무기가 가득 실려 있었고 바로 시작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당초 군사 타격이 20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타민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그리고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20일로 예정된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과 미국 사이에 매우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핵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에 나선 세 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는 19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제드 안 알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카타르 국왕을 비롯한 지역 내 지도자들이 전해온 메시지는 외교적 노력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안사리 대변인은 현재 외교적 관여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지도자들이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란이 이번 합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19일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이란 군사 조치가 이란 정권이 47년간 쌓아온 전략을 좌초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지금까지 총 88척의 선박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105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또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 문제 외에도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와 원유 수급 분야에서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위기를 겪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함께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AI와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 협력과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 착수 등도 합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19일 쿠바 정부 관리 11명과 정부기관 3곳에 제재를 가하는 등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쿠바 공산 정권이 제기하는 시급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쿠바 정권에 협력하는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제재 대상자들이 쿠바 국민의 고통과 쿠바 경제의 실패, 그리고 외국 정보 군사 테러 활동에 쿠바를 이용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대상 인사에는 마이라 아레비치 마린 쿠바 통신부 장관과 후안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국가인민권력회의 의장, 비센테 데라오 레비 에너지 광물부 장관, 그리고 호아킨 킨타스 솔라 혁명군 부장관 등 여러 고위군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쿠바의 핵심 국가정보기관인 정보총국, 이동식 감옥을 운영하고 시위를 진압한 혐의를 받는 쿠바 내무부와 국가혁명경찰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쿠바 전역에 대해 발령했던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19일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쿠바 내 전력난이 장기화하면서 상수도와 통신 서비스,
교통 및 보건 상황 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보다는 강하고 3단계 출국 권고보다는 약한 단계의 임시조치입니다. 이 앞서 외교부는 이날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쿠바 주재 대사관과 인근 지역 3개 공관인 주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대사관이 참여하는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쿠바 정세 및 치안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쿠바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그리고 쿠바 주재 대사관과 인근 지역 공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쿠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쿠바 내 한국민 현황과 함께 체류 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주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대사관은 쿠바 내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다목적 해상 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MH-60R 다목적 해상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한국 정부의 MH-60R 헬기 24대와 관련 장비, 훈련, 군수 지원 등을 판매하는 대외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MH-60R 시호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작전 헬기로 이번 판매에는 적 잠수함을 정밀 탐지하고 경멸하기 위한 고성능 저주파 음파 탐지기와 다중모드 레이더 등이 핵심 장비로 포함됐습니다. 또 위치와 항로를 파악하는 위성 항법 장치, 방어용 기관총과 전자전 교란 장비, 야간 투시 장비 및 조종, 정비 훈련용 시뮬레이터 등이 패키지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 미국의 외교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및 다목적 해상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고 적대 세력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군이 해당 첨단 장비를 무리 없이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번 판매가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혁신, 문화,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 소개까지 미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구석구석 USA. 다시 김미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에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말 꼭 나오죠. 너 얼굴 왜 이렇게 가름해졌지? 살 얼마나 뺀 거야? 네, 이렇게 몇 달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된 사람들, 미국에서 이제는 이 헐리우드 배우 얘기가 아니라 회사 동료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얘기가 됐습니다. 네. 자, 갑자기 이렇게 된 비결이 뭘까요?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인들 생활 깊숙이 들어온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 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살 빼려면은 뭐 운동을 하거나 네. 야채주의로 샐러드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냉장고 안에서 팬처럼 생긴 주사기가 있는 집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주사기 안에 든 게 바로 요즘 미국을 뒤흔드는 이 살 빠지는 주사,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입니다. GLP-1이 그 약 이름이 아니고요. 약 이름 같죠. 네. 그런데 이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입니다. 아. 네, 이 호르몬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요. 혈당을 낮추고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비만 치료 주사가 이 GLP-1 호르몬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몸에 넣어줍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인들이 많이 처방받고 있는 게 오젬픽, 위고비, 또 마운자로, 잽바운드인데요. 네. 이 중에서 오젬픽과 마운자로는 당뇨 치료가 목적이고요. 위고비
웨고비와 젯바운드가 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주사 약들이 배고픈 그 신호를 줄여준다는 게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네, 밥을 먹으면 우리 장에서 GLP-1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뇌에 이제 배불러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보통 밥 먹고 한 2시간 뒤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주사로 약을 넣어주면 뇌가 계속 나 배불러 하는 신호를 받게 되고요.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배고픈 걸 힘들게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 방송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픈데 이 주사를 한번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배가 안 고픈가요? 네, 실제 사용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입맛이 딱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야식 좋아하는 사람들 또 과자 한 봉지 다 비우던 사람들도 음식 생각 자체가 안 나고요. 또 배도 안 고프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푸드 노이즈가 사라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뭐 먹지 하는 이런 잡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네. 더 관심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는 거죠? 네, 원래는 제2형 당뇨제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약인데요. 그런데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몸무게까지 같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비만 치료제로 따로 임상 연구가 진행됐고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자, 임상 결과를 보면 효과가 정말 큰데요. 2달 조금 넘게 이 주사를 처방받았을 때 평균 약 15%에서 21% 정도 체중 감량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몸무게가 100kg이다. 그러면 이게 80에서 85 정도로 딱 줄여준다는 네, 그러니까 거잖아요. 확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수술 없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체중 감량 치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다른 질환 치료로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 비만 환자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나 또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그런 임상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실제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이 GLP-1 계열 비만 치료 주사를 맞고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 11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미국 성인 8명 중 1명이 사용 중이라고 답을 했고요. 네. 또 한 번이라도 써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18%. 거의 5명 중 1명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또 보험 적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너무 높지 않을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약값으로 뭐 한 달에 1,000불 넘게 써야 네, 했는데, 그랬었죠. 그죠? 예. 근데 초기에는 좋은 치료를 돈 있는 사람만 받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약값을 이 몇백 달러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요. 곧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혜택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이 주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메시꺼움이나 구역질 소화 불량인데요. 네. 이건 대부분 몇 주 지나면 적응이 되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드물지만 이 소화관 마비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살이 너무 빨리 빠지다 보니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미국인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GLP-1 주사 이야기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의 범위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발병으로 최소 13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수백 명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희귀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이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about the scale and speed of the epidemic. 저는 이번 전염병의 규모와 확산 속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 사례 외에도 500건 이상의 의심 사례와 130건의 의심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감시 강화, 접촉자 추적, 실험실 검사 등 현장 대응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이 수치들은 바뀔 것입니다. And laboratory
testing. 의료 당국자들이 검사 장비와 보호 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웃 국가인 르완다 당국은 일부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보건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발열과 통증, 설사를 유발하며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상황이 극도로 중대한 이유는 이것이 대부분 개인 보호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사이에 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미국인들에게 우간다와 콩고 공화국, 남수단, 르완다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미국인 의사 한 명이 에볼라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미국인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 당국자들은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미 당국은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초기 수사 보고를 받았으며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총격범 2명이 샌디에이고 이슬람 센터에서 총격을 가해 경비원을 포함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17세와 18세인 두 용의자가 이후 차 안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역 협력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FBI의 모든 자원을 동용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상황을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획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19일 국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유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08달러에서 111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고 미국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3달러에서 108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하락했으며 한국 코스피는 장중 3% 이상 급락했다가 장 후반 일부 회복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급등했던 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5% 올랐고 영국 푸시 100 지수도 장 초반 거래에서 1.3%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걸프 3개국 지도자들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물론 중동과 그 밖의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4월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소비, 산업 생산, 투자 성장률이 모두 기대치를 밑돌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란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각국의 재정 부담 가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에서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20일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기업 공개 투자 설명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오늘 역사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을 건넌 한 청년의 도전, 땅을 나둔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인이 입고 있는 청바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볼까요? 네, 1927년 5월 20일 오전 7시 52분 뉴욕 롱아일랜드의 루즈벨트 공항에서 작은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합니다. 조종사는 25살의 찰스 린드버그, 목적지는 3,600마일, 약 6,000km 떨어진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인류 최초 대서양 단독 무착륙 횡단 비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1927년입니다. 당시에 대서양을 비행기로 건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네, 지금은 하루에도 한 1,500대가 넘는 비행기가 오가는 길이지만은요, 당시 대서양은 비행기로 건널 수 없는 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여러 조종사들이 시도했다가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요. 린드버그의 비행기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는 연료를 최대한 싣기 위해서 앞 유리창조차 없앴다고 하네요. 네. 전방을 보려면 잠망경을 써야 했는데요. 낙하산도 없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 시간이 33시간 혼자서 조종을 한 건데 잠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네, 린드버그는 이미 출발 전날 흥분과 긴장으로 한숨도 못 잔 상태였는데요. 비행 중반 이후에는 환각까지 경험했다고 훗날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이 차가운 밤바람에 얼굴을 내밀어서 졸음을 쫓으면서 33시간 30분을 버틴 거죠. 1927년 5월 21일 밤 10시 22분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 착륙했을 때 활주로에는 15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 반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환영 퍼레이드가 열렸고요. 린드버그는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웅이 됩니다. 이 비행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서 항공산업의 판도를 바꿔놨는데요.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널 수 있다는 게 증명되자 대서양 항공 노선 개발이 본격화됐고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타는 국제선 항공의 씨앗이 됐습니다. 올해가 99주년이라고 하네요. 역사 속 5월 20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862년 5월 20일 미국 에브러햄 대통령이 홈스테드법에 서명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서부의 공유지 160에이커, 그러니까 축구장 한 80개 넓이의 땅을 5년간 직접 경작하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준다는 법이었습니다. 조건은 꽤 단순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21살 이상이고요. 미국 시민이거나 시민권 신청자면 됐습니다. 심지어 법 문구에 any person, 어떤 사람이든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여성과 해방된 노예도 포함됐습니다. 네. 남북전쟁이 한창 벌어질 때 나온 법이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전쟁 이후의 나라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실제로 이 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네, 법이 폐지되는 1976년까지 한 160만 명이 이 법으로 땅을 받았고요. 총 1억 6천만 에이커가 무상 분배됐습니다. 미국 전체 면적의 한 10%에 해당하는 땅인데요. 유럽에서 가난을 피해 건너온 이민자들, 전쟁 이후 새 삶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받아서 서부로 향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의 실질적인 어떤 동력이 된 법이었죠. 네. 역사 속 오늘, 역사 속 5월 20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라고 하면은 어떤 의류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상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이 리바이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5월 20일은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받은 날입니다. 1873년 미국의 리바이 스트라우스와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청바지의 핵심 기술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네, 뭐 바지 종류는 많지만 청바지는 딱 그 특정한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 기술이라면 어떤 걸까요? 뭐 천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천이 아니라 주머니에 박힌 작은 금속 단추, 바로 구리 리벳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골드러시 때문에 광부들이 거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바지 주머니가 자꾸 뜯어진다는 불평이 많았는데요. 네. 재단사였던 제이콥 데이비스가 주머니 모서리에 이 구리 리벳을 박아서 고정하는 생각을 해냈고요.
이 천을 공급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와 손을 잡고 공동 특허를 낸 것이죠. 청바지마다 그 붙어있는 주머니 쪽에 붙어있는 그 리벳이라는 이름이군요. 네네. 청바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사랑을 받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광부들의 작업복으로 시작했지만은요, 워낙 튼튼하고 활동하기 편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노동자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같은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입으면서 젊음과 반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복에서 어떤 패션 아이콘으로 탈바꿈한 셈이 됐습니다. 네, 역사 속 오늘 5월 20일 하늘을 건넌 용기, 땅을 나든 결단, 그리고 세상을 바꾼 바지 한 벌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역사 속 의미 있는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1시간 앞두고 걸프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작전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핵 협상 진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란 항구 봉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한국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미국 정부가 쿠바 고위 관리들과 정보기관 등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권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바 전역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장기화되는 전력난과 치안, 보건 상황 악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다목적 해상 작전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응을 위해 긴급자금 1,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노출자들을 독일로 이송해 치료와 관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0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연속 방송해드립니다. 라디오는 6시간 내내 단파 라디오 9310kHz로 들으실 수 있겠고 웹사이트 www.voakorea.com